조금 전에 문 앞에서 모아님하고 이야기하던 게,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왜, 훅 하면, 비눗방울이라 그러나? 이렇게, 비눗방울이 이렇게, 이 비눗방울이 떠간다, 그런 거죠. 떠간다. 또, 사람이 걸어간다. 어제 대구에서 부산 왔다. 오늘 부산에서 금산 간다. 그런데 이 중론에 보면은 8불 정도 해가지고 오고 감이 없다라는 거죠. 오고 감이 없다.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눗방울이 이렇게 떠간다, 이런 것은 이치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실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현상이 떠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사람이 걸어간다, 걸어온다, 사람이 걷는다. 실제에는 걸어간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현상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는 거죠. 걸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금산에서 부산이 왔다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금산에서 부산으로 온 것 같은 현상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치가 분명하냐라는 거예요. 또 최근에 금산 명상마을에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묻는 거예요. 상대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가령 왜 우리가 반야신경에 색격시공 할 때 선불교에서는 공을 많이 이야기하죠. 대승에서는 공을 이야기하죠. 물론 공은 대승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초기 불교도 가령 순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이라는 것인 거예요. 순야타라고 하는 것이 공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야가 그러니까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야라는 빨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이야기할 때 허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허공이라. 그래서 백봉 김기추 선생 같은 분은 허공성이라고 해요. 절대성, 허공성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쓰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래서 백봉 김기추 선생 같은 분은 절대성, 즉 허공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 허공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공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실상이다.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결국 이야기죠. 즉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현상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성, 상대성, 절대성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허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티베트 불교를 쭉 이제 한번 이 수박 긋핥기식으로 최소한 티베트 불교에 이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면은 공부하는 게 5과목인가가 있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17년 내지 20년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인명학이라고 하는 논리학. 이 논리학이 가장 기본이에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논리를 모르면 티베트 불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사실인지 아닌지를 논리로 분석해야 되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을 때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경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부처님 말씀이 직접 들린다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부처님 말씀이라 적어놓은 것이 진짜 부처님 말씀인지, 이게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잘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건지, 혹시 이 경전이 잘못 기록되어 온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오히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잘못 기록됐을 가능성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경전을 갖다가 이 부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즉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모순이 없으면은, 논리적으로 완벽하면은, 이러면은 이제 부처님 말씀인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즉, 진리다라는 거죠. 부처님 말씀은 다 진리다라는 거예요. 모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다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즉, 모순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예외가 있다라는 것은 이 서로 안 맞다라는 거죠. 안 통한다는 거죠. 어떤 이 공식이 있다고 하면은 공식에 예외가 있다고 한다면 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 이 공식과 모순되는 다른 이치가 통하는 다른 게 있다는 얘기죠. 즉 모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진리가 아닌 거죠. 어느 한 부분에만 통하는 이런 거죠. 진리란 예외가 없이 일체의 우주 만물 만상에 보편타당한 예외가 없는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진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법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부처님 말씀인지 아닌지, 즉 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것을 바로 논리 분석을 통해서 모순이 없을 때, 논리 분석을 통해서 예외 없이 그대로 딱 들어맞았을 때, 이럴 때 그것을 진리라 본다, 즉 부처님 말씀으로 본다라는 것인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서 오세요, 바로 이 논리인 거예요. 논리학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가장 기초가 논리예요. 논리학을 배우는 거예요. 논리. 그 다음에 이 논리를 기반으로 이제 이 중론을 본 거예요. 중론은 용수보살의 중론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뭡니까? 실체가 없다. 나라는 것이 없다. 주체라는 것이 없다. 어떤 것을 독립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걸 완벽하게 분석한 것이 중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론의 핵심이 바로 공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즉, 이 공이라고 하는 공을 갖다가 입증해낸 것인 거예요. 공이란 왜 공이라고 하는지, 모든 것이 왜 공인지를 입증한, 어떻게 보면 논리학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모든 것이,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실체 같지만은 실체가 아니다. 전부 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즉 현상으로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립된 거다. 있는 것 같은 상태지만 실제로 없는 거다 라고 해서 한자로 그것을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론의 이 기본이 공가중이에요. 공가중. 이게 중론의 핵심 용어예요. 공이란 바로 우리가 반자성경에 나오는 공이고, 가란 바로 이렇게 현상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은 요 상태, 여기 가예요. 그럼 중이란, 공이란 실체가 없고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것도 아닌 그 이치를 공이라 한다면은, 중은 어디에도, 이치에 치우치는 이치, 즉 법집이라고 그런 거죠. 이치를 고집하면 뭐예요?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인 거예요. 뭐냐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림자다, 헛개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의 모든 삶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꿈과 같다. 이 꿈과 같다라는 것이, 가령 금강경의 여몽환포영이라고 하는 이것을 실제로 꿈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꿈과 같다. 실제의 꿈이란 정말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이런 일상삶의 이런 모든 것이
실제로 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인 거예요. 실제로 없다라는 것이. 이게 전부 다 이건 그림자, 물거품 것 같다라는 것인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공에 빠진, 그게 이제, 그것은 이제 공이 바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법집, 공에 얽매인,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밥 먹고, 이렇게 가령, 일상생활 하는, 이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게 다 정말 꿈과 같은 것이냐, 실제 하는 것이 아닌 거냐. 꼬집어보고, 때려보고, 이게 뭐냐, 이게 사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 사실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마음의 그림자다. 라고 할 것은 아니다. 자, 바로 이렇게 경험되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경험되고 있는 이거는 이대로 경험대로 이걸 없다라고 이걸 단지 꿈과 같은 거다 그림자와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이 현상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치에도 얽매이지 않는 이치가 분명히 알되 현상도 현상임을 또 분명히 아는 그러므로서 어느 양쪽을 부정하지도 않고 얽매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론에서의 핵심 용어는 바로 그렇게 해서 고중이라는 상태가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어디에도 붙잡지 않는다고 해서 일종의 중도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중론에서는 공과 중이라는 것이 이 핵심의 이 용어인 거예요. 공과 가, 이건 가는 그러니까 이 현상이죠. 꼭 있는 것 같은 이 현상이죠. 이것이 가라는 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체가 아닌. 그러니까 가짜인. 근데 가짜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부정하는 이것이 진짜 그림자와 같다. 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중이다라고 해서 일종 중도, 도와 같은 상태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과 중이란 그 용어가 나오게 되고 중론을 갖다가 좋아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 닉네임 또는 그런 수행명을 공가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중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용수보살이 나가르주나잖아요. 나가르주나. 그것이 뭐 어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용수보살이 나가르주나죠.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나가주로 표현했다든가. 그래서 나가주라는 그런 또 수행명 또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듯이 바로 그것이 어떤 실체가 보이는 이 현상이 실체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체가 아니라 현상일 뿐이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일 수도 있는 현상일 뿐이지 이게 실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이 실상은 공성이다. 공이다, 공성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론이고, 이제, 그래서 중론이 티베트 불교에서 핵심, 공부하는 주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중론에 대한 공부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야학인 거예요. 반야학은 금강경, 반야신경으로 대표되는 이런 반야경부가 되는 거예요. 그 반야도 반야신경의 색적, 시공, 공적, 시색하지만 바로 가와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야, 지혜라는 것이 법의 밝음, 법을 이치를 이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죠. 무지가 없음, 이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반야경이 바로 그런 이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반야학이 또 티베트 불교의 이 과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스님들이 공부해야 될 게. 그러면 인명학이라는 논리학, 중론, 반야학. 그 다음에가 뭐냐 하면은
아비달마, 구사론, 유식, 이런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논장이죠. 경전을 갖다가 경율론 하면은 3장일 때 부처님의 대화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경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치를 이론적으로, 그 기술한 경을 논장이라 그러죠. 논장. 그래서 바로 아비달마, 초기 불교는 아비담마라고 하는, 이게 대해서 대성불교는 이제 선불교에서는 아비달마 또는 그것이 같은 그런 쪽에 가령 구사론이라든가 또는 유식이라든가 요런 쪽 요 공부를 또 집중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율장을 하는 거예요. 이 스님들이니까 계율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 5개가 티베트 불교 스님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기본적으로 17년 내지 20년간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바로 이 논리가 들어가고 중론이 핵심적으로 들어가요. 즉 바로 이게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인 거예요. 공성이다. 공성.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핵심이 뭐냐? 공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성을 어떻게 하냐? 바로 논리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 공성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론에서는 뭐예요? 팔불 정도는 오고 감이 없다. 뭐죠? 팔불 정도 해서 하여튼 오고 감이 없다라는 거죠. 오고 감이, 오늘은 이제 오고 감이 없다. 아까 이제 모아님하고 앞에 앉아서 이야기한 게 그거였어요. 오고 감이 없다. 금산에서 부산을 온 적도 없고, 어제 대구에 갔던 적도 없고, 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걷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걷는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눗방울이 이렇게 떠가면은, 떠간다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비눗방울이 떠간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실상이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현상인데, 그렇게 보이는 현상은 실제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떠간다라고 한다면은 요 비눗방울은 요게 실체여야, 요것은 변함이 없는 실체여야 요게 요렇게 간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실체가 아니라면은 뭐가 가죠? 뭐가 오죠? 자, 걷는다라고 하려면은 요게 실체여야 되는 거예요. 요게 실체여야 요게 요렇게 가면은 요게 걷는 거죠. 요게 가는 거죠. 요서 요러면 요게 오는 거죠. 그러면 오고 가는 실체가 있을 때, 주체가 있을 때 오고 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다 보이는, 이거는 뭐고, 이 사람이랑 이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실체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거는 전부 다 마음의 그림자다. 응?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래님이 거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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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자, 나래님은 내 마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어? 이 마음이 없으면 나래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럼 진짜 그림자인가? 나 죽어버리면 나래님도 따라 죽어버리나? 없어지나? 실체가 없다는 거는 항상하는 뭐가 없다는 그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거는 찰나찰나 드러난 현상일 겁니다. 예. 그런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핵심은 사실 티베트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깨달음의 핵심은, 불교의 깨달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실체가 없다라는, 즉 무하다라는 거죠. 무하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 주체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라는 것이 사람으로 보니까 나라는 거지만은, 이 아는 물질로 보면은 이게 독립된 실체라는 거예요. 응? 독립된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 그런 거예요. 물건, 그러니까 이것이 물건이 있다라고 하려면은 가령 어떤 거와 연관없이, 어떤 거와 관계없이 이것이 있어야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있는 것처럼, 따로 독립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물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니 이건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더라. 독립적으로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내가 만져도 이건 관계없이 여기 항상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 떨어져 독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독립한 걸 보인다고 한다면은 시공간에 다른 거와 관계없이 이것은 요런 거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것은 요런 거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에서 요즘은 상식적인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요렇게 있으면은 따로 요런 사람이 요렇게 있다. 예를 들면은 무게,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제가 63kg에서 0.5kg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무게, 그다음 크기, 부피, 이런 모든 것이 딱 무게 얼마, 크기 얼마, 여기 키 얼마, 딱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다른 거와 관계없이 이렇게 딱 있어야 이것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라는 것은 물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건이 그렇게 독립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특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이것이 아인 거예요. 이게 실체, 주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핵심은 바로 무아라는 거예요. 무아. 그런 실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지금 무아가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가령 이렇게 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독립해서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가 없다는, 규명하면 할수록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몸무게, 우보가 아침에 재보니까 63kg더라. 63kg. 이게 절대적인 거냐? 요거는 예를 들면은 요런 상온에서 우리가 하는 가령 영하 몇 도부터 영상 몇 도 사이에서 63kg 이런 것이 나오지. 가령 기압이 다르고 뭔가 조건이 다르면은 요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달에 가면 무게가 어떻게 돼요? 예? 6분의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에 가도 요게 그대로 유지되고 어디 가도 그대로 있다면 이것이 있는 건데, 달에 가면 달라지고 어디 가면 달라지고 이러니 63kg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구라고 하는 요런 환경, 요런 조건 하에서 63kg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을 갖다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디에도 변하지 않게 요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체가 없다, 뭐라고 특정해서 특정해서 다른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이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더라. 다 연관선상에 이런 현상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연관선상을 다 제외해 놓으면 이것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연관되지 않게 존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규정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무아예요, 무아. 깨달음의 핵심은 바로 이 무아, 그러한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가령 불교 용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색은 알죠, 색? 바로 색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이고 만져지고, 이런 현상, 모든 것이 하는, 이게 색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뭔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것을 색, 수상, 행식, 느낌, 생각, 뭐 행, 식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꼭 마음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이러잖아요. 내 마음. 마음이 변했다 이러잖아요. 사실은 마음이 변했다 그러려면은 요런 마음이 있어야 요게 요렇게 변한다라고 뭐가 있어야 변함도 있죠. 요게 아예 없는 거라면 변함이란 없는 거죠. 변함이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공이 뭔가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한다고 생각되지만은 자 응애할 때부터 나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변화되니까 뭐가 변화한다. 우리는 변해왔다 또는 커왔다 또는 늙어간다 또는 젊어간다 뭐 또는 성장한다 늙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실제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관념일 뿐이다. 즉 늙어가는 어떤 주체는 없다. 우리는 새 차를 사고 하가 이 헌차가 돼간다 그러면 새 차가 변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차라고 특정 지을 수가 없다. 어느 한순간도 차가 어떤 거다라고 특정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게 낡아간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현상에 대한 말이고 이 차가 실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생각 속에나 있는 일일 뿐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깨달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그런 현상이 전부다가 아니라, 현상이 실체가 아니라, 어떤 현상에도, 현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가령 거기 따라서, 뭐라고 그럴까, 뭐, 낡았니, 또는 뭐, 변했니, 또는 뭐, 움직이니, 뭐, 오니, 가니, 라고 그런 말이 쓰여지기는 해도, 뭔가 실제로 그렇게 가고 오고 하는 주체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무아에 대한 깨달음인 거예요. 내가 아가 있으면은 항상 움직임이 있죠. 이것이 실체가 있으면 이거 당연히 낡죠. 낡고 변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장했다가 늙어가고 변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실체가 있으면 당연히 마음이 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없고 매번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라고 하면은 매번 새 마음이지 변했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요 마음이 요 마음으로 이렇게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바뀌어야 이것이 변했다는데 아예 이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졌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이 마음은 완전히 이 마음과 별개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새로운 거지 변하고 앞에 게 이렇게 발라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에 대한 것을 이치적으로 규명한 것이 뭐냐?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연기가 무아를 입증한 연기이기 때문에 무아고 바로 무아라는 것은 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무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와 연기는 바로 뭐라고 할까? 연기이기 때문에 무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 거예요. 무아기 때문에 연기가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 만상의 어떤 이런 현상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조건에서 달라지게 보이는 어떤 것. 근데 어떤 거라고 해서 뭐 현상하고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현상으로 보이는 것. 그게 이렇게 보이는 또 다를 때는 그게 다르게 보이는 바로 그것. 그게 뭐냐? 이걸 일단 말로서 표현해 놓은 게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 말로서 표현하는 게. 근데 말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실제로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로 연기를 모르면은 무아를 알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연기이기 때문에 무아라 그러는 거지. 무아이기 때문에 연기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무아를 체득한다? 이 말은
사실 무아를 체득한다 이런 말은 맞지를 않아요. 무아는 뭐냐?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 무아를 체험한다. 이것은 뭐가 맞지를 않아요. 말이 안 돼요. 이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연기에 대한, 연기라고 하는 이치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이해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무아를 아는 것인 거예요. 무아를 체험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맞지를 않아요. 또 체험을 누가 하는데? 체험하는 놈이 뭔데? 그럼 무아가 아니죠, 벌써? 벌써 나가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단지 나라고 하는 관념이 끼지 않는 어떤 경험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무아 체험이다라고 말은 표현할 수는 있을지언정 체험의 주체가 없는데 사실 체험이란 말도 사실은 그렇게 썩 맞는 말은 아닌 거예요. 자, 어쨌든 바로 공성, 티베트 불교에서도 그 공성을 규명해내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수행은 뭐냐? 티베트 불교의 수행은 뭐냐? 논리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흑공과 같다. 즉 공이다. 공성이라는 것을 분명한 이해가 될 때까지 논리 분석을 통해서 이걸 이래해서 이것은 공성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이것이 수행이에요. 이것이 이제 일반 수행이고, 집중수행은 뭐냐? 이제 더 집중수행은 뭐냐? 이것을 분석하고 분석해서 나중에는 첫 보면은 분석이 끝나는,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갈천 스님이 그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도대체 그러면 그런 수행이란 뭐냐? 응? 그러니까 자, 요리사가 제일 처음 요리를 배우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리를 제일 처음에는 배웠으니까 레시피대로 이것도 넣고 제일 처음에는 레시피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1년, 2년, 3년, 10년 가면 나중에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죠?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재료 머릿속에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것도 필요 없죠? 그냥 뚝딱뚝딱 그냥 만들어지죠? 사실 텔레비전 보면서도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집중성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릿속에 뭔가를 만든다 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공성이라는 것을 분석할 필요도 없다. 이제 즉 자명한 것과 같이 되는 이런 상태, 즉 요리의 달인이 된 것 같은 이런 상태, 바로 그런 상태가 바로 집중수행.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그것이 즉각적으로 그런 것이 이해가 되면은 그것이 의심 없이 이제 머리를 굴리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바로 공성이 분명하게 되는 이것이 수행의 완성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행이 공성을 입증하고 공성을 확인하는 수행인 거예요. 자, 이렇게 티베트 불교도 기본적으로 깨달음 같은데, 깨달음은 같아요. 공성이죠. 자, 공성이. 그래서, 불교에서 삼법인 할 때 무아라는 거죠. 무아라는 것은 연기이기 때문에 무아라고 한다면, 연기는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이 없으면 이 작용이 없으니, 자, 작용이란 일어나고 사라진다 해서, 이 작용이란 찰나생 찰나멸을 한다고 해서 무상이다 그런 거예요. 항상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용은 무상한 작용이 이렇게 항상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항상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와 따로 떨어져 독립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뭐예요? 티베트 불교에도 허공이라 그래요. 허공. 허공. 그래서 허공은 절대라고 그래요. 허공. 그래서 허공을 무위라고 그래요. 무위. 유위는 있는 것 같은 것. 이렇게 실제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 것. 이것은 조금만 따라서 변하는 것. 이것을 유위라고 그러고,
조건에서 변하지 않는 것, 절대적인 것, 이것은 무의라고 그러는데, 무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티베트 불교에서는 허공이다 그래요. 백범 김기춘 선생도 허공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요. 깨달음은 바로 허공성을 아는 것, 즉 공성을 아는 것. 티베트 불교에서도 공성을 아는 것, 공성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그냥 초기 불교 이파사나도 결국엔 삼법인 무아를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다 똑같아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즉 결국에는 이것의 실상을 아는 것, 선불교 하면 또 실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실상을 아는 것인 거예요. 실상, 이게 공이죠. 공성이죠. 자, 공성을 불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저 공성의 상태를 진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을 불러도 똑같아요. 뭐라고 불러도 똑같아요. 자, 바로 그렇게 아는 건데 거기서 말한 허공성, 절대성, 상대성, 공성이라고 하는 것, 무아라고 하는 것, 그게 다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다. 네? 이게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자, 수행에 있어서 바로 백범 김주승이 절대성, 허공성을 알아야 된다, 공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허공성, 공성, 허공성은 절대성. 그럼 상대성은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 상대성.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절대성과 상대성이 다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즉 뭐냐? 바로 참나와 가짜나. 이렇게 해서 참나와 가짜나는 다른 거다라고 머릿속에 상징이 되는 거예요. 허공성 하면은 절대는 허공이다. 티베트 불교에서 허공이다. 그럼 이거는 허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럼 절대와 상대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가 이거는 가짜나고 이거는 헛개비고 이거는 그림자와 같고 실체가 아니고 실체인 불생불멸하는 참나가 있다 라고 참나와 이것을 가짜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즉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달아간다 하더라도 나와서 들어간다면 이거와 이것은 엄연히 다른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공성, 절대성, 공성, 불성, 진여, 참나, 가짜나 라고 하는 이것이 다 뭐냐? 사실은 바로 이런 자체가 바로 무아를 모르는, 즉 실체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절대성이 실체고, 참나가 실체고, 요것이 상대적이고 상대성이고 가짜고 라고 이렇게 이원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는 이렇게 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맨날 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가 불인가? 이건 가짜나는 아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은 없는 거니까 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벌써 가짜와 진짜로 나누는 이게 불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입법이죠. 이게 입법이에요. 자, 그래서 허공을 절대라고 하는 이 자체가 관념적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허공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허공, 이걸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 요게 허공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관념 속의 일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무시무종이라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그런 거예요. 생각으로는 항상 시작과 끝이 있어요. 태어남과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에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태어남과 죽음도 없어요. 이게 바로 생각 속에 있는 관념에 빠져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냐? 이 허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건 허공이 아니고 허공 속에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공 속에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허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공을 자꾸 절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공을 어떻게 보면은 절대라고 그러고, 이게 불생불멸이라고 그러고, 모든 것이 이어서 나왔다 이리 간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관념 속에 빠져 있는 것인 거예요. 허공이라는 것은 생각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것 같은 게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차 있는 것 같은 것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단단하게 뭔가 부피를 가지고, 자, 요런 부피를 가지고 있는 요거는 허공이 아니죠? 뭐가 차 있죠? 또 여기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죠? 근데 정말 텅 비어 있어요? 이게 정말 차 있어요? 현명으로 봐보세요. 여기에 정말 비어 있는지, 요게 정말 차 있는지. 이게 전부 다 인식되는 불확실한 이 인식계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요게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것이 들리는 그대로 하는 요게 빠져 있는 것인 거예요, 사실. 허공이란 사실 따로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허공에서 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허공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런 허공은 없다라는 것인가. 이건 생각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같은 것인 거예요. 당연하다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관념인 거예요. 무시무종, 불생불멸. 마찬가지로 허공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나 이 허공이나 현상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 할 때 절대적인 어떤 공성, 허공이라는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절대가 상대고 상대가 절대라는 거예요. 가령 절대는 공이고 상대는 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이자 상대인 거예요. 이해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자, 절대성은 구분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절대이자 상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성이다, 공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것이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요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이것이 허공성을 아는 것인 거예요. 이게 절대를 아는 것인 거예요. 백봉빙추 선생님이 말씀하신 절대는 바로 이런 것인 거예요. 즉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아를 갖다가 분명히 깨닫는 것인 거고, 가령 티베트로 이야기하면은 공성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듣기 싫다고 뭐 자르면 되나? 자, 이러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오감이 없죠. 결국에는 뭐예요? 자, 왜 울산 과기대 교수가 이거 이야기했죠. 온통 스위치다. 자기 직감적으로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게 온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스위치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스위치라는 것은, 이 사람도 스위치 박스더라. 이것은 요런 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붙었다 뜯었다 붙였다 하는 이 스위치 작동과 같더라라는 거죠. 그럼 그건 뭐예요? 사실 그 사람 과학자이기 때문에 스위치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붙음에 따라서 전기가 들어왔다 끊어졌다, 붙으면 전기가 들어오고 끊어지면 전기가 하는, 결국에는 이 스위치 같다. 이것은 뭐냐? 불교적으로 하면 연기, 작용의 연기다라는 거죠. 작용의 연기,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전부 이작용이 있으니 이작용. 요 스위치가 붙으니 요 스위치가 붙거나 떨어지고, 요 스위치가 붙고 요 스위치가 붙으면 불이 들어오고, 요 스위치가 붙는데 요 스위치가 붙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고, 요 스위치가 붙으면 불이 들어오고. 자, 전부 다 이와 같은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것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즉 작용의 연기가, 이 소리의 들림이라는 작용, 들리면 시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들림이라는 작용이 있으니 생각이라는 작용이 있게 되고, 생각이라는 작용이 있으니 의도라는 작용이 있게 되고, 의도라는 작용이 있으니 요 말이라고 하는, 또는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데 이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똑같이 들림이 있으니 생각작용이 있고, 생각작용이 의도작용이 있는 것처럼 행동이라는 것도 작용이지. 왜 제가
이 움직임이다라는 것을 필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했었죠. 밀짚 모자의 필름을 분류 영상으로 쏘아서 저 화면에 보면은 이걸 필름을 다 한 장, 한 장, 한 장인데 이걸 일정한 속도로 돌리고 불을 비추면 저기에는 움직임으로 나타나죠. 자, 저 움직임은 요 필름이라고 하는 움직이지 않음이 움직임으로 보이죠. 요 필름이 움직였나요? 필름이 움직였어요? 필름은 움직임이 없죠? 근데 저기에는 움직임으로 보이죠? 자, 그럼 나래님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것은 뭐예요? 요 눈, 망막, 여기에 요렇게 비치는데, 거꾸로 여기에서 작용인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움직임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주체가 아니라 바로 작용, 스위치와 같고,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전부 작용의 연기로 인한 이런 현상들이다. 그러니, 작용이라는 것이 경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작용은 뭐예요? 여기에 열이 있으니, 여기에 열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온도가 10도일 때 피부의 이 반응작용이 다르고, 영하 10도에 있을 때 반응작용이 다르고, 100도 있을 때 반응작용이 다르죠? 이와 같이, 요 밖과 안도, 요렇게도 작용이 일어나고, 요 안에, 자, 음식이 들어가면 요소 또 작용이 일어나죠. 이렇게 작용되기 때문에, 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이 경계는 착각인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예요. 이 경계라는 거, 이런 경계, 즉,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작용의 연기작용. 이것이 막 온도, 빛, 바람,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음식물, 이런 것들이 전부 막 중중무진으로 작용되고 있는 그냥 이런 상태,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 경계가, 원래는 경계가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고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건 원래는 경계가 다 한작용이 있고 한작용이 있고 다 이런 작용과 작용 사이에 어떤 경계가 원래는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보는 그렇게 인식을 생각작용이 경계가 없는 것처럼 그냥 느끼는 작용의 경계. 예. 그러니까 작용의 경계라는 것은 뭐예요? 작용이라는 것이 시공간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경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작용이라는 것은 시공간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도 없죠. 경계를 할 수가 없죠. 경계라는 것은 바로 이거와 이것의 경계라는 것은 이게 벌써 시공간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경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시공간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현상에는 경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즉 안팎 나와 나 아닌 이 세상 요게 경계가 느껴지는데 요거는 현상 어떻게 보면은 요것이 실체라고 하는 착각 속에나 있는 거지 실상에는 경계란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왜? 작용의 연기적 현상이지 어떤 실체의 현상이 아니니까 실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고 감이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바로 공성이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고 감이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간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자, 그런 것은 전부 생각 속에 있는 또는 착각하고 있는 현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봐요. 이것도 현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 자, 들리는 일이라도 한 가지 더. 아까 비빔빵을 하고 비빔빵을 떠다니면서 이거하고 이게
비눗방울은 쉽게 말해서 정신작용이 없는 거고, 그런데? 이건 정신작용하고 물질작용하고 이게 같이 연계돼서 작용되는 거고. 근데 뭐가 정신작용이고 뭐가 물질작용인데요? 정신작용과 물질작용을 어떻게 나눠요? 소리가 의도라는 걸 정신작용으로 보는 거죠. 예? 의도. 의도? 예. 그러면 지렁이한테 정신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에 정신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자, 없는데, 가령, 여름에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까? 이러면 자, 붙지 않아도 여름은 반응이 없을까요? 입자인지 파동인지 하면은 옆에 관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 보셨나요? 예? 자, 그럼 보세요. 자, 요런 거와 요런 것에 다 어떤 작용이 없나요? 자, 요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요 거리도 직접 닿지 않아도, 자, 이것도 여기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가만 보세요. 자, 우리가 한번 느껴보세요. 안 붙어도 느껴지는 게 있죠? 자, 이와 같이 뭔가가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느껴질 수가 있다 이 말은 작용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뭔가의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 의도라는 것도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일어나는 거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작용이죠. 자, 요것이 있으니 여기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나 요것이 있으니 의도라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지렁이를 바늘로 콕 찌르면은 꿈틀하죠? 그러니까 그때 작용은 똑같은 작용이죠. 그런데 작용 아닌 게 어딨어요. 그래서 다 작용이지. 그러니까 가령 그걸 설명할 때 굳이 정신작용과 물질작용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 만약에 그것을 또 정신작용과 물질작용을 한다면은 그럼 또 결국에는 관점일 뿐이다. 그냥 앞에 거 빼고 그냥 작용. 그렇지. 자, 어떻게 실제로 도대체 작용이라는 것이 뭐냐? 작용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이라는 것이 뭐가 일어난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뭔가 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식이 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듣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건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정신작용이 어떻고 물질작용이 어떻고 이러면 벌써 생각 속의 일일 뿐이잖아. 실제 경험되는 거에는 뭐 정신작용이니 물질작용이 이렇게 전부 다 그것은 경험된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고 이름이고 그런 것일 뿐이죠, 전부.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자, 이 이치가 분명하다면은 가령 자, 이것이 있다는 거, 이 소리는 어떻게 특정할 수도 있고 부피가 있는 것도 아니요, 들림이라는 것도 어떻게 시공간을 차지한 것도 아니요,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경험, 맨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이치가 분명해지다면은 그러면 이제 가령 오고감이 없다라든가 절대성, 상대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바로 공이나 색이나 또 무아나 연기나 이런 말들과 다 연관되어 있는 말들일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관념이라고 한다면 절대와 상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즉 참나와 가짜나가 나눠져 있다. 즉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 잡혀. 이건 전부 다 관념 속의 일이지 실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가 아니라 절대이면 동시에 상대이고 공인 동시에 색이지. 즉 공적 시색, 색적 시공, 뭐 공불이색, 색불이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바로 절대성이다, 허공성을 안다, 백분기를 안다는 것은 바로 연기를 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연기적 현상이다. 이게 연기가 공이라고 해서 연기 따로, 현상 따로가 아니라 바로 작용의 연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른 조건이 되면 또 다르게 보이는 것인 거예요. 그러나 작용이라고 하는, 연기라고 하는 이거는 바뀌지 않죠. 이것은 물론 관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령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 있고 들림이 있으니 생각이 있다고 하는 이 작용, 일어난 작용이 연기되는 이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달라지지가 않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실상이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와 상대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가 곧 상대고 상대가 곧 절대다. 색불이건 공불이 색과 똑같은 것이다. 허공성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공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 거예요.